지금 저 건물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가지고 밖에 있고요. 저 안에 계신 분들 9층에 있다고 하시는데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계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긴 서울시교육청 9층 교육감 접견실이 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 같이 엘리베이터가 안 되고 있고요. 네, 여기 교육감 접견실이 되겠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서울시교육청 농성을 하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저기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기 이쪽부터 한번. 네. 네, 저는 전교조 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 영림중학교에 근무하는 김현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교조 서울지부장 조연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참교육학부모의 서울지부장 이윤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지부 초등동부지회장 박세영입니다. 지금 이렇게 밖에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운행을 안 하고 있고, 그 방원들이 이제 곳곳에 지키고 있고, 이제 여기 출입을 좀 통제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일인지, 무슨 일로 이렇게 교육청에 이렇게 들어와서 접견실에 이렇게 계신 건지 좀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우리 보고 전고농성한다라는데요. 사실 우리가 감금 상태에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 엘리베이터도 막아놓고 계단도 막아놓고 어디든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고 또 외부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출입도 지금 막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이 안에 갇혀서 감옥 같은 곳에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곳에 이렇게 감옥 같은 곳에서 이렇게 있게 된 계기는 지난 9월 4일 서울교육청에서 일제고사식 진단 평가를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초등 3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시험도구, 즉 객관식 시험 문제를 보게 해서 그 학생들의 그 성적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뭐 지원을 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책은 거의 이전이나 다름이 없고요. 결국은 낙인을 대량으로 이렇게 찍고 이로 인하여 학생들은 굉장한 자괴감을 얻게 되고 또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면서 사교육 시장으로 몰려가게 되고 또 선생님들은 지금 초등 1, 2학년 같은 경우는 다양한 활동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축소되면서 그냥 세막이라든지 읽기 위주의 수업으로 이렇게 교육이 과거로 회귀할 그런 것들이 우려돼서 교육청에 이에 대해서 저희가 항의를 했고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교육청에서 저희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청에 제시하고 있는 초3 중1 전수 진단 검사 이게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일단 학부모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사교육 시장이 이제 다시 꿈틀대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게 읽고 쓰기, 세막이 이렇게 진단을 한다고 하면 다시 이제 학습지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사교육들이 그쪽으로 발맞춰서 좀 빠르게 지금 사실 뭐 전단지나 이런 것들이 이미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기초학력 대비반 이렇게 검색을 하면 굉장히 많은 사교육 광고가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육이 거꾸로 가는구나. 예전에 저희 학부모들이 이제 일제고사를 반대를 하고 일제고사 보는 날 학교를 아예 가지 않고 체험학습을 가고 그랬던 이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구나라는 우려가 제일 크고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일제고사가 아니라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학교마다 문제가 다 다를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초등학교 3학년 1반부터 5반까지 똑같은 문제로 같은 날에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결국 1반 학생과 5반 학생 비교가 되고 같은 반 내에서도 누구는 뭐 패스했고 누구는 미도달이고 이런 것들을 사실 우려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내 아이가 이거를 도달하지 못한 뭐 배움이 느린 아이 그렇게 낙인 찍히는 거를 제일 문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읽고 쓰기 세마기가 기초학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미래를 살아가는 아이들한테 읽고 쓰기 세마기가 기초학력인지 그러면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읽기를 잘 못하고 그러면 이 아이가 뭔가 부진한 아이인지
다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관계나 이런 형성이 되게 잘 되고 있을 수 있는데 무조건 지필식으로 읽고 쓰기 세마기를 이렇게 기초학력이라고 못 박아서 그거를 평가한다라는 것이 이제 잘못된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구나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이 기초학력 더하기 국영수까지 넣어서 기본학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옛날식 일제고사가 부활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도 일제히 언제 보든 상관없지만 보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왜 일제고사가 아닌지 저희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네. 조현 지부장님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초3 중1 진단검사 실시 이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예, 뭐 초3, 중1 다 문제가 있지만 특히 초3의 경우가 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는 처음 이제 학교 경험을 시작하는 거고 세상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찰하면서 그 공부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라든지 세상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는 학습에 대한 흥미, 또 관계에 대한 어떤 그런 내가 관계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시기거든요. 이럴 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고 세상에 대한 호감도 또 관계를 잘 맺는 어떤 것들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하고 이 힘이 나중에는 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그 사회생활 할 때 그 밑바닥이 되는 시기여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강조되고 이것이 이제 교사와 함께 소통하면서 발전해야 되는데 3학년 올라가서 3월 처음에 시험을 통해서 쓰기, 말하기, 읽기 이런 걸로 아니 또 세마기 이런 것으로 딱 한정해서 그걸로 학생들을 얘는 학습이 준비된 아이, 그렇지 못한 아이 이렇게 갈리게 된다면 그 많았던 학생들의 장점들 또 키워야 되는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닌 게 돼버리고 아주 지엽적인 인지 영역이 일부만이 중요한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출발서부터 이 아이의 전체 삶의 질을 놓고 봤을 때 이 삶의 질이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특히 이제 교육학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대단히 협소한 방식의 교육 평가 방식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초3의 경우 그렇게 진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일률적으로 전체를 그렇게 표준화된 도구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학부모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그렇다면 현재 진단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진단을 아예 학교 현장에서 진단 안 하고 있는 건지, 아마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학부모님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데, 좀 네. 얘기해 주세요. 지금 현재 진단 활동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매 3월 학기 초에 모든 교과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들은 진단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그 한 해에 그 아이들을 만나서 어떻게 어디에 맞춰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르쳐야 될지에 대한 가늠을 하는 시기거든요. 그 방법은 본인이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서 단답형으로든 아니면 서술형으로 낼 수도 있고 또 발표하는 형식으로도 할 수 있고 활동을 통해서 놀이나 활동을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학생이 이렇게 하구나라는 거에서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이게 성격이나 성향도 보면서 그리고 인지 발달 정도나 이런 것들도 심히 관찰하면서 종합적으로 학생들을 진단해내요. 그리고 그 학생에 맞게 지도를 하는 거죠. 수업도 그 학생에 맞게 하고 그러니까 수학이 느린 학생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게 좀 쉬운 문제를 내게 한다든가 그걸 풀어보게 한다든가 좀 기다려준다든가 좀 빠른 학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게 한다든가 해서 각각의 학생들에 맞게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학교에서 나타나는 그 진단활동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사들이 최근에 이제 제 나이 또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옛날 학교 이렇게 주입식 교육 막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학교 가서 수업을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수업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높아져서 그러니까 학생들의 맞춤형 지도라든지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단활동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고요. 오히려 선생님들이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담임 선생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학습 장애를 겪고 있다라든지 배움이 아주 느린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뭐 유럽 같은 경우는 협력교사라고 해서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는 교실에 2명 내지 3명의 교사가 들어가서 하잖아요. 이런 도움이 사실 필요한데 혼자 하면서 행정 업무까지 하다 보니까 잘 못 챙기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극복돼야 될 부분이고 지원돼야 될 부분인데 서울교육청에서는 이 지원은 옛날이랑 거의 똑같이 하면서 진단은 시험 봐가지고 대량으로 뭐 미달 학생들 만들어 놓는다 그랬는데 미달 학생을 예를 들어서 100명을 선생님들이 이렇게 낸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는 그 중에 10명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지원을 늘려야 될까? 없는 자원이긴 하지만 어디에 먼저 써야 될까? 이런 것들을 교사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하나씩 한 단계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지금 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울교육청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현재 교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을 저희는 해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은 철저히 지금 묵살되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고요. 오히려 계속 시험을 봐서 집필평가를 해서 아이들에게 낙인효과 찍는 그런 방식만 지금 고집하고 있어서 서울교육청이 그간에 그래도 좀 발전했고 혁신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들어와가지고는 과거 공정택 교육감 시절 그 이전 시절로 좀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지금. 현재 진단 방식, 진단 활동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고,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까지 좀 간략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윤경 지부장님께서도 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사실 진단이 안 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만큼 이제 조금 배움의 속도가 느리거나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을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이 정책 모니터링 회의에 2번 들어가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원에 대한 정책은 사실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검사지를 개발할 돈으로 지원에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부터라도 기초적인 정말 기초학력이라고 얘기하는 읽기, 쓰기, 세마기를 더 강화해 줄 수 있는 그쪽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온 이 정책들을 보면요. 초등학교 2학년을 이제 집중적으로 좀 기초학력을 다지는 학년으로 보겠다라고 해서 초이 집중 학년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초등학교 전체 서울 시내 초등학교 2학년의 30% 정도 학급에 한 학급에 1년에 5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 50만 원 가지고 그 기초학력을 도와줄 수 있는 교사를 얼마나 쓸 수 있다라는 건지 더구나 모든 학교도 아니고 30%밖에 안 되는 2학년 그 학급에 이렇게 50만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좀 실효성이 있는지 그것도 의심이 되고요. 그리고 서울학습도움센터에서 이제 그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한다고 하는데 서울학습도움센터가 지금 서울 시내에 한 곳이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 11개 지원청 중에 한 곳을 늘리겠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도대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라는 얘기인지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더불어교사제라고 아예 학급에 들어와서 이제 수업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 선생님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핀란드 같은 나라가 한 교실에 선생님이 3분까지도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수교사 선생님도 있고 조금 배움이 느린 학생들을 도와주는 도움 선생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더불어교사제가 참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불어교사제가 현재 서울 시내 전체에 더불어교사 선생님이 16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13개의 학교에만 이 16분의 선생님이 계시는데 내년에 더불어교사제를 확대를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내년에 4분 늘어나서 20명이 된다고 합니다. 15개 학교에 배치가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정책이 이게 정책이 맞나?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이걸 지원책이라고 지금 내놓으셨나?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차라리 그 지금 6종의 검사지를 개발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예산을 1, 2학년만이라도 한 교실에 선생님이 2분씩 들어가시게끔 뭐 배움이 느린 아이들을 따로 방과 후에 남긴다든지 어떤 도움센터로 보내서 따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교실 안에서 도움 선생님이 같이 도와주시면서 그렇게 좀
그 기초학력을 다져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지원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참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감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접견실에서 대기하고 계신데요. 벌써 며칠째죠? 지금 4일째네요. 예, 4일째가 됐습니다. 꼬질꼬질합니다. 예, 지금. 그래서 화면에 좀 잘 안 잡히시는 점 시청자분께서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시민분들께 사실 이게 현재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고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거든요. 이를테면 뭐 지금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정교조에서는 기초학력 진단 자체를 거부한다. 기초학력 문제를 싫어한다. 이런 식의 오해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시민들께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네. 네. 왼쪽부터 할까요? 일단은 학교에는 실제로 배움이 느려서 다른 친구들보다 수업을 따라가기 좀 어려운 아이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을 진짜 정말 잘 챙기기 위한 방식이 사지선다형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그걸 못 풀면 너는 못하는 아이야 라고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미래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기능은 문제풀이 방식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통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지식의 70%는 우리 아이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쯤에는 쓸모가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새로운 미래에 살게 될 우리 아이들에게 적합한 방식의 그 지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정책을 빨리 좀 정리하고 미래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예. 예, 저는 시민분들께 선생님들을 좀 믿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선생님들이 굉장히 전문성이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학교 다닐 때 거의 수재급들 되는 분들이 교사가 되고 있잖아요. 학생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도 물론 있지만 전문성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그래서 학생 하나하나에 대한 그 애정과 또 어떻게 이 학생이 잘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열심히 학생들하고 고민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부모님 이 학생은 좀 더 도움이 필요해서 이 단계는 거쳐서 전문 상담이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선생님 그렇습니까?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아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믿고 선생님들이 제안하는 대로 이렇게 학부모님들 같이 하시면 아이가 굉장히 부모님 보시기에 굉장히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됐습니다. 그다음. 예. 네, 사실 제가 선생님들을 뵈면서 참 그런 믿음이 갔어요. 사실 그냥 표준화된 평가지로 하는 게 선생님들은 훨씬 편하실 거예요. 네, 노력해서 무슨 이것저것 활동을 하시고 놀이를 하시고 이러면서 아이를 파악하시는 것보다 그냥 하루 날 잡아서 시험지 나눠주고 그거에 따라서 애들 딱 분류하는 거 이게 더 편하실 텐데 그래도 한 명 한 명을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다 진단을 해주시려고 하는 선생님들의 이런 열성을 보면서 제 마음이 움직였던 거는 사실 이런 분들을 뵈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같이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쨌든 이 사회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공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육청에서는 자꾸 학부모들이 객관적인 표준화된 평가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번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시민 참여단 수백 명한테 이렇게 원탁 회의를 한 결과를 봐도 그렇게 표준화된 평가 원하지 않는다. 우리 아이는 다 개성이 있다. 아이들 개개인의 그런 성장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진단을 다 다르게 해달라.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학부모 핑계 대지 않는 교육청이었으면 좋겠고 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대부분의 학부모가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라는 오해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정말 줏대 있는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을 믿어주는 학부모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서울시 교육청의 그 기초학력 보장 방안은 정확히 사실 교육의 시계를 10년 전으로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초등교사로서 가장 크게 문제라고 생각되는 점이 이제 교사별 평가권에 대한 건데 아마 중등 선생님들하고는 조금 이해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교사에게 개별 평가권은 사실 100%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교육청이 하는 대로 일제고사가 도입되면 교사가 자기 평가권을 잃는 건데 평가권을 잃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평가가 달라지면 수업이 달라지고 교육과정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10년 전에 우리가 이 일제고사 도입으로 경험한 것은 일제식 평가가 들어오니 수업이 획일화되고 교육과정도 무너지더라는 거죠. 아이들은 그 아이들 각자의 독특함, 다양성이 있는데 이 다양성과 독특함을 전혀 이 교육에서 아이들의 독특함과 다양성을 살려줄 수 없는 이런 정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 일제고사 문제는 비단 이제 그 전수 진단 검사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이 평가권이 교육과정과 수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래서 정말 10년 전으로 회귀하는 그런 구태의 연한 정책이라는 점을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언제 나가시나요? 지금 해결이 돼야 지금 나가요. 4일째. 네. 예. 이런 부분들 좀 잘 해결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3 중1 전수진단검사 반대 교육감 면담 요구를 마무리하며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대표단은 지난 25일 서울시 교육청의 2020 기초학력 보장 방안 중 독소요소인 초3 중1 전수진단검사 실시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였습니다. 면담은 불발되었고 서기업 대표단은 교육청 9층 접견실에서 오늘 28일까지 농성 아닌 농성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서기업 대표단의 요구는 초3, 중1 전수진단 검사는 그 자체로 일제고사가 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일괄적인 지필평가가 아닌 수업, 관찰 및 상담 등 다양한 진단 활동을 진행해야 하며 그 방법에 있어서 학급별, 교사별 평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육감이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오후 6시경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감 비서실을 통해 교육감 지시로 교사별, 학급별 평가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는 점을 밝히고 공식화에 대해서는 교육감과 서교육 대표자 면담을 통해서 하자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에 서교육 대표단은 이 제안을 수락하고 농성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단 12월 9일경으로 예정된 이후 교육감 면담에서 교사별, 학급별 평가를 공식화하지 않을 경우 서교육 대표자들은 단식 농성도 불사할 것임을 결의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서울교육단체협의회